대한항공의 주가가 6월 4일 34,000원을 뚫고 2012년 9월 이후 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국제 항공평이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고공행진 중이네요.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현재가 고점일지 아니면 아시아나 인수를 발판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국내 유일의 국적기 항공사가 되겠죠. 작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화물이 77%로 압도적입니다. 국내선하고 국제선을 합한 여객 매출 비중은 겨우 9%네요. 원래는 여객 매출 비중이 70%였는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대로 된 거죠.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시점보다도 거의 2배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11.2조로 코스피 36위 기업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6월 4일 기준으로 33,150원이고요. 오늘 2.56% 하락한 32,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4,300원, 최저가는 12,833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11.03% 정도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2020년 매출이 YOY로 38.6% 감소했습니다. 21년 매출도 20년 매출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일 거고요. 22년, 23년 매출 역시 다소 증가는 하지만 2019년 수준에는 한차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년 영업이익이 2260억으로 2019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SK증권 유승우 애널리스트의 이미 반영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제주항공이 8월부터 괌 항공편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괌 정부하고 합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괌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아직 국토부 노선 허가하고 운영 허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취향은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의 주가가 상승 랠리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은 주가에 기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국제 여객 회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입니다. 이 두 개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3년으로 봤는데 이때의 PBR을 1.6배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미 PBR 1.6배 수준에 다다랐다는 거죠. 즉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현재 대한항공이 버티는 게 바로 화물 매출 덕분이죠. 그런데 국제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벨리카고 캐패시티, 여객기 화물 수송이 증가를 해서 화물 매출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퉁을 치니까 국제 여객 회복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10% 상향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32,300원이니까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겠네 라는 의견입니다. 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냐면 우선 유상증자를 통해서 금융부채를 전년도 말 대비해서 한 1.5조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목표 PBS가 한 7% 정도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PBS는 주당 순자산 가치로 계산법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PBS가 높을수록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높아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가 되죠. 대한항공이 이번에 부채를 많이 갚아서 BPS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는 여기서 끝이지만 1분기 실적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유진투자증권의 5월 17일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016억으로 YOY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7% 감소했지만 화물 매출이 108.9% 성장한 덕분이죠. 화물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 시장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수에즈 은하 사고까지 터져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항공 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여객 운항이 대폭 줄면서 연료 소모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급감한 덕분에 유류비가 44.2% 감소한 것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PBR 밴드를 보시면은 밴드 하단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PBR은 이미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봐서는 고점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33,000원이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다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하나금융투자가 35,000원으로 가장 높고 대신증권이 31,0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2건, 유지가 2건, 하향은 없고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2.2% 수익률입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 첫째, 국제 여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 랠리 중이다. 두 번째, 하지만 국제 여객 회복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스포츠 서울의 백신 맞고 여행 떠나자 해외 항공권 예약 급증이라는 기사입니다. 위메프가 먼저 상품을 결제한 뒤 여행 국가와 우리나라의 격리가 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여행 일자를 지정하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 최근 예약률이 442%나 급증을 했네요. 그만큼 해외여행 대기 수요자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일단 괌하고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모더나, 얀생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자가격리를 안 합니다. 비행기만 있으면은 괌하고 사이판 가자마자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초쯤부터는 대한항공의 국제선도 어느 정도 운항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6월 1일 조선비즈의 대한항공 독점 폐해 우려에 심사 연장한 공정위,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 가능성 충분하다 라는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5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나 인수 합병도 10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수 합병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운임 인상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이 통합 후에 인위적인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현재의 항공 운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한항공이 독점 운수권을 가졌던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 운임이 비슷한 거리에 인천 홍콩 노선의 3배였다가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을 하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대한항공에는 호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인수합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승인해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6월 4일 조선비즈의 고용유지지원금 9월까지 연장, 한숨 돌린 항공업계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대한항공도 인건비 부담을 좀 덜게 되었네요.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80%나 주가가 상승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로 주가는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왜 이렇게 올랐냐? 아마도 국제 여객 재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합병 후 승자 독식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현재 주가가 고점인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